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이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강좌로 만나게 된 거 정말 반갑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교재는 이 길라잡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얇은 교재. 요거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배포되니까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의하다가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는 제 화면에 띄워놓을 건데요. 그거 보고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아니다, 난 문제를 직접 받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다. 거기도 똑같게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한 2장 정도 이메일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강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2페이지 피시고 우리 제일 먼저 선사시대 이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쉬운 거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나눌 때 역사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선사시대와 그다음에 무슨 시대로 나눠지죠? 역사시대. 요거 알더라도 그냥 한 번만 간단히 들어주십시오. 자, 선사시대 여러분들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기록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사자요? 기록할 사자. 그래서 선사와 역사의 기준이요. 기록이 있기 전이다. 그치요? 바로 뭐의 사용 여부더라? 문자의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은 다음이니까 여러가지 사료라던가 비석, 여러분들 비석도 뭡니까? 돌에 글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갖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시대는 글자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뭘 갖다가 공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 그것을 뭐랍니까? 남겨진 물건, 그래서 뭐라고 하죠? 유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또는 이 사람들이 버렸던 쓰레기들, 그런 것들 뭐합니까? 남겨진 바로 장소가 되겠죠?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사시대는 뭐 같다고 봅니까? 유물과 유적 갖다가만 공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를 공부할 건데요. 선사시대는 대부분 뭘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치요? 글이 아니라 유물과 유적, 한마디로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사시대 나오는 그림들은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확실하게 눈으로 익혀두시고, 그 다음 길라잡이 그 3페이지 있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선사시대 뭡니까? 도구를 사용했다. 그치요? 이 도구와 따시를 나누지 않을까? 돌을 사용했다. 그럼 무슨 시대? 석기시대. 이렇게 말하죠. 청동을 사용하면 무슨 시대? 청동기. 그 다음 철기를 사용하면 무슨 시대? 철기시대. 도구의 재료 갖다 이렇게 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의 재료 갖다 시대를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석기시대가 엄청나게 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를 다시 한번 나누죠. 도구의 제작 방법으로. 돌을 떼어서 사용했다. 그 무석기, 뗀석기. 돌을 세밀하게 갈아서 사용했다. 간석기.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하면 무슨 시대? 옛날 석기다. 구석기. 그 다음에 돌을 갈아서 만들면 새로운 석기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시대? 선사시대. 구석기와 어느 시대? 신석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구석기와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대 구분하는 거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그치요? 1번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할 겁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눠지는 기준은 도구의 제작 방법이죠. 그래서 돌을 떼어서 사용했다. 그럼 무슨 시대? 구석기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 그럼 무슨 시대? 신석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꼭 좀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의 사용력을 제대로 보면 됩니까? 뭐의 사용력이 아니라 경제활동. 오늘 왜 이러지? 자,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활동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진짜 경제활동만 초점 맞추면요. 자, 우리 구석기 때는 무슨 활동하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냥하는 걸 고급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렵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냥할 숫자, 사냥할 엽자. 그렇죠? 남자들이 사냥터에 나가면 여자들은요 여러 가지 열매들 채집하게 되겠죠. 그걸 뭡니까? 수렵과 채집이라고 합니다. 수렵과 채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석기 공부할 때는 어떤 활동에 초점 맞춰라? 수력과 채집 활동에 초점 맞춰라. 요거 갖다 나머지 금방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수력과 채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도를 만들었다. 떼어서 만들어서 무슨 석기? 뗀석기라고 하죠. 이 뗀석기의 가장 대표인 게 무슨 도끼라고 있습니까? 주먹도끼라고 있습니다. 무슨 도끼? 주먹도끼. 여러분들 이 주먹도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을 떼어서 만들었던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돌을 잡고 뭐 할 때 사용 도구? 찍을 때 사용한 도구 되죠. 무슨 용 도구란 거 알 수 있습니까? 사냥용 도구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멧돼지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 멧돼지 가죽 같은 거 그건 다 우리가 같이 못 먹죠. 그럼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벗겨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글깨와 밀깨가 되겠습니다. 네, 또는 도토리 같은 거 깨어서 먹었죠. 그때 사용한 게 글깨와 밀깨. 그 다음에 승배찌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승배찌개고요. 여기다 이제 나무를 이어붙입니다. 나무를 이어붙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쵸? 창으로 사용할 수 있죠. 무슨 용도더라? 사냥용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는 대부분 무슨 용 도구라는 거 기억합니까? 사냥용 도구더라. 그 다음에 끝자리도 뭘로 끝납니까? 주먹, 도끼, 그 다음에 글깨야 밀개, 그 다음 뭘로 끝납니까? 승배, 찌르개, 도끼, 개자 나왔다. 어느 시대? 구석기. 그렇게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냥용 도구와 물건을 조리할 때 사용한 조리용 도구라고 하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도구도 됐고, 자, 사냥. 요거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거다 나머지도 빨리 끝냅시다, 여러분들. 예. 자, 수력과 채집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들은요, 정착 아니면 이동 생활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요, 이동 생활하게 됩니다. 이동 생활. 그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냥감이 떨어지면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 유적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을까 하면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까요? 전국에 고르게 일정한 특징 없이 고르게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사갈 집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사갈 집이야. 그럼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질까요? 정성 들여 질까요? 막 지었을까요? 어차피 이사갈 집인데, 그치요? 바로 대강 짓는 막 지었다. 그래서 무슨 집이랄까? 막집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막집도 짓기 싫은 들은 막집도 짓기 싫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살까요? 예, 맞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떼를 지어 다녀서 무리사회라고 합니다. 왜 떼를 지어 다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주먹도끼 줍고 멧돼지 한번 잡아와라.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사냥감을 해서 떼지어 다니죠. 그래서 무리사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석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요때 원초적인 신앙 원시 신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시 신앙은 언제부터 나다? 신석기부터 나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비 온 날에는 사냥감에 우리 사냥터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동굴에서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면 이런 돼지 그림, 이런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먹도끼 줍고 막 찍으면서 아 이거 어저께 잡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막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걸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요건 단지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주술적 기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거는 믿는 대상과 바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그냥 주술적 기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석기는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되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중급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만 들어가면 이 구석기는요. 시기가 기원전 70만 년 전, 70만 년 전 아주 오래된 시대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유적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적지는 여러분들 많이 외울 필요 없고요. 이 유적지랑 더불어서 옆에 설명할 때 우리 단서가 나옵니다. 뭐 동굴과 막집이라던가 사냥과 채집생활다 이런 거 나오니까 유적지에서 많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한 차원이니까 우리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석기 때 유적지는요.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요.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경기도 이게 서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는 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강. 자, 이 한강 위쪽에 서울 있죠. 이게 노란색의 서울. 지도가 작더라도 대강 봐주십시오. 자, 위에 경기도에 서울 바로 위에 경기도 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연천. 이 연천 정곡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연천 정곡리에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주먹도끼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선 안 나온다. 이런 게 학설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경기도 연천에서 왔습니다.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정곡리란 마을에서는요, 이 마을 축제, 구석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 지역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동굴, 두루봉, 동굴. 청원 지역, 지역대가 안 봐도 됩니다. 이 동굴에서는요, 홍수아이라는 6세 아이의 완벽한 인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인굴은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완벽한 6세 아이의 인굴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체형, 그 다음에 두뇌 용적 용량, 치아를 보면 뭘 먹었는지, 그치요? 그 다음에 평균 신장, 이런 걸 싹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훈수 박사, 박훈수 박사 이름 따서 훈수아이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주, 백제 두 번째 수죠. 공주 지역에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건 남한 지역의 최대 구석지 유적지 때문에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되겠고, 연천 정곡리 요것만은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 번 볼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석기가 마무리됐고,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석기 때는요,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69만 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대죠. 그 다음에 뭐 중석기라고 있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건너뛰어도 되고, 이제 기원전 8,000년 정도, 기원전 8,000년 정도에 우리 신석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말했다시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신석기 때는 무슨 석기 사용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돌을 갈아서 했다. 간석기란 거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활동에 초점 맞춰라? 경제 활동에 초점 맞추면 되죠. 자, 우리 신석기 때는 드디어 인류가 그냥 자연이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식량을 생산했습니다. 생산 경제로 들어왔던 거 바로 뭐의 시작? 농경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농경의 시작. 그렇죠? 그다음에 가축을 여러분들 잡아먹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길러 먹는 게 낫습니까? 길러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뭐랍니까? 가축을 길러서 먹는 거. 길을 먹자, 가축 축자, 목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농경과 목축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활동? 물고기 잡는 어로 활동, 요것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석기 때는 여러분들 빙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형이, 한반도가 이게 그때 빙하기다 보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았습니다. 물이 많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이 다 대륙이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1만 년 전 중석기 때도 후빙기가 도래되고요. 기후가 온화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빙하가 녹아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일 때, 요때가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바다가 이제 삼면이 발라준 게 신석기 시대, 엄청난 식량 자원이 나왔죠. 사계절 내내 있고 양도 무한정한 바로 어로 생활이 활발해진 게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유의해 두세요. 어로 생활은 구석기 때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히 일어난 게 어느 시대? 신석기.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바닷가에서 뭘 주워 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개 같은 거 주워 먹습니다. 그런 조개를 먹고 버린 게 조개 껍데기 무덤 이렇게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조개가 나왔다. 어느 시대로 가면 좋습니까? 신석기 시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농경과 목축 이거 갖다 이제 우리 금방 나머지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도구는 무슨 도구? 간석기, 갈아서 사용했다, 간석기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간석기의 대표인 게 바로 뭐냐면 농경굴지구라고 있습니다. 무슨 굴지구? 농경굴지구. 자, 이 농경굴지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농사할 때 씨앗을 그냥 땅바닥에 직접 뿌립니까? 그럼 잘 자랍니까? 아니죠. 땅을 뭐합니까? 한번 파줘야 되겠죠. 이 땅 팔 때 사용한 도구, 이게 뭡니까? 농경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돌괭이라고 아시죠? 괭이가 뭡니까? 땅 팔 때 사용한 거죠. 돌로 만든 괭이, 돌괭이. 그 다음에 돌보습이라고 있습니다. 보습도 땅을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팔 때 사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 무슨 기구더라? 농기구. 그럼 어느 시대?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리하면 무슨 기구가? 돌로 만든 농기구 나왔다. 그러면은 90%다 뭐더라? 신석기. 뭐랑 관련있습니까? 농경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달조 칼은 제가 청동기 때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90%
돌로 만든 농기 놨다 신석기 그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석기 때 도구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혹시 모를까봐 돌을 갈아서 사용했었죠. 그래서 돌을 가는 돌을 갈돌, 그 다음에 돌을 가는 판을 갈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돌과 갈판도 있다는 거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농경과 목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무슨 생활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동 아니면 정착, 그치요? 정착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활? 정착 생활. 자 이제 정착 생활을 두고 우리 농사 짓기에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강가에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로 생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유적지를 말씀드릴 건데 팁은 하나 그겁니다. 바닷가에 점이 찍혀있는 유적지가 나오죠? 무조건 보지도 않고 어느 시대로 갑니까? 신석기.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착 생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막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정성 들여 짓겠죠? 그래서 무슨 집이 나옵니까? 움집이 나오게 됩니다. 움집. 이 움집은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그쵸? 반지하로 되어 있고, 화덕의 위치는 가운데에 있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반지하로 되어 있으면 집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 있지 않습니까? 기온이 좀 따뜻하고, 그래서 좀 반지하예요. 그 다음 화덕이 집터는요, 이게 둥근 모양이 되겠고, 화덕의 위치는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게 바로 신석기 움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우리 구석기 때는 여러분들 아까쯤에 원시신앙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시신앙은 언제부터 등장이 될까요? 바로 신석기 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신앙? 무슨 신앙이 나왔더라? 원초적인 신앙. 원시신앙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원시신앙.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시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사물에, 무생물에 정령이 있다. 그걸 무슨 미즘이랍니까?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미즘? 애니미즘. 무생물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게 애니미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생물에 영혼이 있다. 이제 해가 아니라 해님, 물이 아니라 물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농부들은요,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 안 한다. 비가 언제쯤 오시려나 인격화시킵니다. 이게 애니미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야, 이번 수업 열심히 하자. 분필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니미즘. 무생물에 영혼이 있다. 가장 원초로 나오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니미즘 왜 나왔을까요? 비나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게 다 뭐랑 관련있습니까? 신석기는 다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고 썼죠? 농경.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짓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물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 요게 애니미즘. 그 다음에 농사 짓다 보니까 정착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정착생활. 한 곳에 정착하는데 동물에는 서식지란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터 잡고 살고 있는데 이제 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부족은 뭐랑 관련이 있다? 곰이랑 관련이 있다. 호랑이가 많이 나면 호랑이랑 관련이 있다. 특정 동물 숭배사상. 무슨 미즘도 나옵니까? 토테미즘. 토템이라고 해야 돼요. 토테미즘 그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자, 특정 동물 숭배사상 토테미즘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샤머니즘 바로 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의 첫 번째 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뭔지 몰라도 되고요. 정확히 애니미즘이 뭐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어느 시대라? 신석기. 농경과 관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족 사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막 떼지어 다녔죠. 무리사회. 근데 이때부터는 가족 단위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족을 기반으로 한 부족사회.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어떻습니까? 숭배하고 태양숭배사상 그런 게 나왔던 게 다 언제가 되죠? 신석기 때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신석기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이제부터 한국사 고급과정입니다. 신석기 때, 한국사 고급과정 아니고 좀 더 해야 됩니다. 중국도 계속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신석기 때 있죠? 이제 농경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무슨 생산물? 이익용. 먹고 남는 생산물을 뭐랍니까? 이익용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이익용 생산물이 여러분들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또는 내일 모레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빈부격차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초코파이 10개 나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 가난한 사람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먹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들 뭐 해야 됩니까? 저장해야 되겠죠? 그 저장하는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 바로 토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토기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토기 들어봤습니까? 빗살 무늬 토기가 나오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빗살 무늬 자세히 보시죠. 이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이래. 신석기 사람들 어디 살았을까? 강가 또는 해안가에 살았죠. 이 조개 껍데기 눌러 찍으면 이런 빗살 무늬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드디어 옷을, 자 보십시오. 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구석기인가들 미친 놈처럼 뻘거벗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신석기, 이 구석기 때는요 가죽 옷 있지 않습니까? 짐승 가죽, 털옷 이런 거 갖다 옷을 대신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부터는요 옷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옷을, 실을 뽑는 도구가 나왔었죠. 매우 중요한 유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락 바퀴란 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바퀴 나왔다고요? 가락 바퀴.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실 뽑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은 무슨 바늘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무슨 바늘? 뼈바늘.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도구는 이 정도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농경에서 여러분이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여러분들, 신석기 때 농경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스타트. 그쵸? 시작. 그럼 여러분들 신석기 때 사람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명이 모두 다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100명 중에 2~3명이 농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신석기 때는 아직까지도 수렵과 채집이 주된 경제생활이다. 맞긴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시겠죠? 농경이 모든 걸 했던 게 아니라 신석기 요 시기 때쯤에는 아직까지 수렵과 채집이. 그다음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농경과 수렵과 채집이 반반. 그다음 이때 비로소 농경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요. 됐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유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이 신석기 때 벼농사. 알겠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벼농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농업의 최고 업그레이드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논에서 재배하는 게 뭐지요? 바로 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밭작물 있죠? 밭작물은 뭐가 됩니까? 벼 위에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감자 뭐 이 정도 안 나자? 수수피 알겠죠? 기자, 그 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우수 다 모든 게 무슨 물?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논의 벼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벼 이만큼, 밀 이만큼. 여러분들 요거는 사람 5명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막 1명밖에 못 살립니다. 그만큼 벼가 인구 부양력이랑 높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뭘 먹습니까? 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되게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지같이 사는 것이고, 힘들게 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신에 재배하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벼농사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신석기 때는. 아시겠죠? 청동기 때는야, 벼농사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서 북쪽부터 남쪽까지죠. 벼농사를 전국 각지에 재배하는군요. 조선 후기 때나 답니다. 조선 후기 때나. 그만큼 재배하기 작물이 바로 벼 작물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 과정으로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신석기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중급자고 고급자고 모두 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고급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하고요, 토기의 발전 단계, 그 2개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유적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농사 짓기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강가로 간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아는 강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한강, 그쵸? 여기 한강 하류에, 그쵸?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주인들이 가장 많은 서울. 여러분들 이 서울 지역. 맞습니다. 이 서울이 바로 신석기 유적지 대표적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서 여러분이 봤던 요 빗살 무늬 토기가 바로 출토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팁을 드리면요. 강원도 양양하고 부산, 여기 다 어디입니까? 해안가지요.
여러분들 해안가에 점이 찍혀 있다. 무조건 어느 시대? 신석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만 서울, 강원도, 양양, 부산 나왔다. 그 다음에 제주도 이런 거 나왔죠? 그럼 다 뭐더라? 신석기 유적지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의 발전 단계.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토기를 아주 그지같이 좀 그냥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민무늬 토기. 근데 여러분들 구분 잘합시오. 민무늬 토하면 여러분들 한번 배웠던 분 알 겁니다. 민무늬 토기는요 청동기 때 토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없을까? 이른 민무늬 토기. 가장 빠른 민무늬 토기.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지 진짜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게 이른 민무늬 토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장식을 붙입니다. 장식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던무늬 토기. 무늬를 덧붙여서 뭐라고 한다? 던무늬 토기. 근데 이 무늬가 기술이 발달하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늬를 본다? 눌러찍자. 그래서 눌러찍기 토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눌러찍기의 최종 업그레이드 단계, 최종 형태가 여러분이 알고는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발전 단계에 다 안 나옵니다. 진짜 구사 능력 검정 어려울 때만 나오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어느 정도? 이름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는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렇게 알아두면 이른 자 들어가면 신석기.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신석기 우리 고급과 정도까지도 우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번 문제. 자, 가시대 생활 모습입니다. 연천 전공리 줄치면 끝났습니다. 연천 전공리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 못해도요. 이 석기 존재는 그 다음에 어디에만 유럽 등지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어 주목했다. 이 내용 보려드려도 거의 그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주목도끼 뗀석기가 되겠죠. 구석기 생활을 고르면 됩니다. 1번 동굴과 막집에서 났다. 동굴과 막집.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그건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1번 문제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여러분들 거기 봅시다. 거기 어디다 표시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지 프린트 하신 분들은 표시합시오. 서울 동그라미, 양양, 오산리 동그라미. 강원도 동해안에 점이 있다. 무조건 신석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적지가 나오는데 동해안에 점이 없다. 그럼 어느 시대? 구석기. 그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농경의 시작, 돌로 만든 농기구,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들어갑시다. 발량저, 요건 철기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고인돌도 청동기, 앞으로 배울 거. 우경이 시작다. 이건 지증왕 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라 지증왕 때. 거푸집 사용, 세영동검요, 철기. 우리 신석기 때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을 만들었더라. 정답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요 좀 어려운데. 자, 봅시다. 가시대라고 합니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지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기원전 8,000년 정도. 그 다음에 거기 갈돌과 갈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분위기 잡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 기본적인 내용 갖다가 그것도 다 문제 풀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널무더과 동무더검요. 철기가 되겠고요. 권력 가진 군장은 우리가 배울 청동기. 발량전, 명도전, 철기, 정착생활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움집이 나타났다. 시작된 건 신석기.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우경이 시작됐다. 이것들은 언제입니까? 우리 신라 지증왕 때 사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료로 봤을 때 우경에 대한 지증왕. 마음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가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갑시다? 청동기와 철기. 조그만 기운에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석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 배울 겁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다 복습할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활동에만 초점 맞춰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에 초점 맞춰라.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청동기와 철기 봅시다. 청동기와 철기는 여러분들 요것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청동기 우선 기원전 20세기부터 15세기 정도 기원전
기원전 20세기부터 15세기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청동의 재질의 특징, 그 다음에 모의 재질의 특징, 철기의 재질 특징, 요것만 알면 금방 끝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는 제가 좀 시간 길게 했는데요. 요게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기운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청동기 재질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재질. 청동기의 재질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매우 흔해 빠졌다면 귀중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귀중하다. 매우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매장량도 많이 적고요. 그 다음 합금 비율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소수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 아니면 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뭐하다고요? 약하다. 청동으로 만든 짝대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짝대기가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잡고 여러분들 땅을 파면 땅이 파질까요? 안 파질까요? 안 파집니다. 이 내구성이 없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동으로 농기구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못 만지게 됩니다. 누구나 만질 수도 없고 땅을 파기엔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오늘날에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적합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갖다 뭘 만들까요? 이 짝대기 갖다 사람 찌르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사람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뭘 만들까요? 예, 무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청동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무기. 이 청동 무기 중에서 가장 대표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는 비파처럼 생겼다. 무슨 형 동검이 나옵니까?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얘기. 이 비파형 동검 찌르는 도구 아닌 베는 도구. 예, 베는 도구입니다. 이거 찌르면 사람 몸에 들어갔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베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자, 하여튼 청동 무기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이 청동 무기 갖다 이들은 뭐 할까요? 평화롭게 살까요? 아니면 쌈박질 할 거예요. 쌈박질하죠. 쌈질합니다. 이 쌈박질을 우리가 고급용으로 뭐랍니까? 정복전쟁의 시작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 정복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정복전쟁. 자, 여러분들 정복전쟁.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 놈 누구를 뭐 할까요? 남을 지배합니다. 지배자. 싸움에서 진 놈은요.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지배를 받는다. 피지배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류 사회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인류 사회가 우리 신석기 때까지 무슨 사회다? 평등 사회였습니다. 인류 사회가 드디어 무슨 사회로 가게 됩니까? 그쵸? 계급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사회로 가게 된다고요? 계급 사회.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한번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계급 사회가 나왔음을 우리 그 당시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사시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청동기 때 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보니까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거. 그쵸? 바로 뭐가 나옵니까? 지배자의 무덤, 바로 고인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고인돌이 텐데 여러분들 실제 이 고인돌 가보면 어떻습니까? 허접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선 평생 걸려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10명이 모였다. 못 만들 겁니다. 최소한 50명, 많게는 500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되거든요. 네,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 여러분 실제 가보면요. 허허벌판에 고인돌만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했어요? 허허벌판이죠. 그 주변이요. 이런 돌 없습니다. 따로 채석장에 오면서 이 돌을 막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발시발 되면서 힘들게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동 인간들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심심한데 우리 고인돌이나 만들어 볼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 강력한 지도자가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했음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무슨 사회더라? 계급사회가 출현했더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인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무덤도 있었습니다. 무슨 무덤? 돌널 무덤이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무대기. 무슨 무덤? 돌무지 무덤도 있었습니다. 특징을 말해주겠습니다. 만들기가 다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인돌 힘들고요. 여러분들 널은 관을 의미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뭘로 만든 관입니까? 돌로 만든 관이죠. 그래서 우리 돌널 무덤 시간이 어떻습니까?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노동력, 돌무지 무덤도 돌을 무대기처럼 막 쌓아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만들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 끝났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피지배계층들은 이런 걸 만들면서 행복해였을까요? 아니죠. 힘들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따집니다. 지배자한테. 왜 우리가 너네 말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배자가 그럽니다. 난 어디서 내려왔다? 나 하늘의 민족이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무슨 사상이 나왔죠?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무슨 사상? 선민 사상.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부족이다. 그럼 이 피지배계층이 증거대보라고 합니다. 어찌 말을 믿으냐? 증거대보라. 청동 있죠? 청동 갖다 베어버리면 된다. 싹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 청동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청동 거울인데 평상시에 목에 걸고 다닙니다. 목에 걸 뒤집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햇빛 좋은 날 있지 않습니까? 단상용으로 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반사해서 눈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때 바로 뭐합니까, 여러분들? 섭순 알려주는 겁니다. 봐라! 나한테 빛이 나지 않냐? 그 다음에 신의 음성 들려주겠다. 바로 짤랑이, 청동 방울 흔들어줍니다. 이거 유치하죠, 여러분들. 그쵸? 제가 행동이 유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걸 믿었다는 거. 그 당시엔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가 이건 뭐든가? 자연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이게 다 뭔가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방울 들었습니다. 춤만 추면 뭡니까? 무당이죠. 무당.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뭐였다? 일치했다. 그래서 무슨 사회라고 하죠? 재정 일치사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청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청동방패로 여기 적혀있는 건 다 필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또 하나 빼먹었네.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만. 청동기 있죠? 청동검이라던가 청동과 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방울. 그 다음에 청동 거울 있죠? 요건 누구만의 전유물이죠? 오직 누구만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오직 누구? 지배계층만의 전유물입니다. 오직 누구만? 지배계층만. 그럼 피지배계층은요? 아직까지도 신석기 때 독인 바로 간석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간석기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반달 모양의 돌칼이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반달 돌칼이라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반달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벼 이삭, 벼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벨 때 사용한 도구. 이게 바로 무슨 도구? 반달 돌칼. 뭐를 잘랐다고요? 벼 이삭을 잘랐던 도구 반달 돌칼. 제초용 작업이라고 하죠. 제초용 도구라고 합니다. 자, 반달 돌칼. 이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돌로 만든 농기구 90%가 어느 시기에? 신석기. 그 다음에 반달 돌칼만 어느 시더라? 바로 청동기. 그 밖에 박기나 돌기, 홈자기도 있는데 반달 돌칼 정도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는요. 무슨 토기? 민무늬 토기가 나왔더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손잡이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북쪽 쪽에 우주에 미송리란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에 우주. 무슨 리 마을이 있다고요? 미송리 마을. 여기서 미송리에서 나왔던 토기가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손잡이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이게 청동기 때 토기구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 정도 딱 하나만 반달력칼까지 여러분이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농업은 계속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농사까지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벼농사마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가 우리 청동기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청동기 때 주거지는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구릉지로 나갑니다. 구릉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A지역과 B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어디가 방어하기가 유리합니까? A지역이. 돌을 던져도 훨씬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뒤에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산. 앞에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물. 그래서 뭐랍니까? 등배자. 등에 뭘 지었다? 산을 지었다. 배산. 앞에 뭘 임하고 있다? 뭘 바라보고 있다? 물을 임했다. 배산, 임수치락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청동기 때 움집이 나오거든요. 이제 움집은 신석기 때 뭐였습니까? 반지하였죠?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지상 가우가. 화덕이 위치는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이건 이제 음식 먹는 곳과 잠자는 곳의 분리를 의미하죠. 신석기 때는 거기서 처먹고 바로 잤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밥 먹는 곳과 밥 먹는 곳은 저쪽, 잠자는 곳 따로 이렇게 된 게 바로 청동기 때 움집이고요. 움집은 봐보세요.
이들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입니까? 배산임수 칠학에 모이게 되죠. 예, 마을이 모인 곳은 뭔가 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집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나오게 되고 직사각형 집터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는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유적지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부여 송국리 유적지 뭐 거기가 유명한데 근데 청동기 던 유적지 잘 안 물어보니까 이 정도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대단 그 철기 가기 전에 우리 한 템포 쉬는 겸해서 한 문제만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봅시다. 네, 가시대라고 나왔죠? 거기 부여 송국리 유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너뛰세요. 쭉 읽다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문이 토기야 비파용 동겁. 친절하게 사진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바로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고인돌과 돌롤 무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아니죠. 그 2번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채는 신석기. 실 뽑는 가락박힌녀 신석기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가 뭐라고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선택지 2번은 구석기와 신석기까지 평등사회. 3번은 신석기. 정착 생활하면서 움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나타냈다. 신석기. 농경과 목출단, 식량 생산 단계로 진입한 것도 시작했다는 얘기죠. 진입했다니까 신석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 어느 시대 갑시다? 철기. 철기는 진짜 제가 최대한 빨리 5분. 알겠죠? 3분에서 5분입니다. 진짜 빨리 끝납니다. 말도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청동기와 철기는요. 정치, 사회, 경제가 다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때부터 지배자화 된 거. 이것도 계급사회 맞지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은요. 확실하게 뭔가 농업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적 사회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왜 가부장적 사회가 될까요? 밭에서 힘쓰는 놈. 이게 뭡니까? 사내 남자죠. 바로 경제력의 주도권. 누가 잡았습니까? 남자가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다 뭐습니까? 청동기와 철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유물의 차이.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이때 우리는 초기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기로 인한 사회 변화, 어떠한 사회 변화인지 그거 몇 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금방 끝나겠죠?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철기의 특징 들어갑시다. 청동기 귀중했죠? 이건 뭐더라? 매우 흔하더라. 매장량이 많습니다. 합금 비율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약하다면 강하다. 강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철기에다가 땅을 파면 땅이 파질까요? 땅이 파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요. 땅이 있습니다. 밑에 흙이 있습니다. 여기다 씨앗 뿌리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곡식이 자랍니다. 이거 베어먹는 게 뭡니까? 농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 씨앗이 자라다 맙니다. 아, 그지같이. 왜요? 여기 있던 영양분을 그 해에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밑에 있는 흙은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흙을 뭐합니까? 위로 올리고 이걸 밑으로 내밀죠. 이걸 뭐다? 땅을 갈아 엎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소가 우리가 밭을 뭐 한다고 합니까?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걸 돌 갖다가 깊이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면? 강력한 철제 농기가 나면 깊이 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2배 내지 3배까지요. 혁명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철제 뭐의 사용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농기구. 그래서 인형 생산물이 폭증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제로 농기구만 만들까요? 무기도 만들까요? 철제 무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습니까? 청동기 부족과 철기 부족이 싸웠다. 누가입니까? 철기 부족이 이기더라. 왜? 단단해서 강해서 아닙니다. 흔해서. 청동기 부족이 100명, 쌀 쓴 사람 10명 이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철기 부족은 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기, 남자들끼리 다 나옵니다. 100명 중에서 50명 남자가 다 나옵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면서 정복전쟁은 어떻습니까? 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바로 무슨 시대로 접어들까요? 바로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요거 갖다가 자, 철제로 인한 변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청동기는 안 만들까요? 청동기는 예나 지금이나 뭐 하다는 게 특징입니까? 귀하더라. 맞습니다. 귀중하다. 그래서 청동기는요. 뭘로 사용하면 됩니까?
귀중품은 사용이 됩니다. 귀중품. 그쵸? 그래서 청동기는 무슨화된다고 표현합니까? 의기화되었더라. 청동기는 의기화. 요 의기화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의기화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지배자의 장식품, 그 다음에 재사용 도구로 바뀌었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도 청동기가 나옵니다. 청동기 때 만들어진 청동기도 있고 철기 시대 때 만들어진 청동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청동기 바로 뭐냐면 가느다래졌습니다. 비파형 동검이라 새형 동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가 아니라 무슨 무늬? 잔무늬 거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를 만든 틀 무슨 뭐도 나옵니까? 거푸집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집? 거푸집. 다시 합시다. 비파형 동검, 청동기, 새형 동검은 둘 다 동검이지만 이건 어느 시대? 철기 때 만들어진 거.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잔무늬는 철기.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붕어빵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청동줌을 넣고 이제 구워서 만든 거. 그게 뭡니까? 바로 거푸집. 자, 그래서 철기 때 청동기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개만. 무덤은요. 청동기의 무덤은 많은 노동력이 들었죠. 철기 때는 지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무덤 만들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 만들기 쉬운 그냥 무슨 무덤? 널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무덤이 나왔다고요? 그냥 널 무덤,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 두 개를 이어붙인 거 무슨 무덤? 동무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두 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게. 이건 어느 시대? 철기 시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이번 강의 마지막 자, 여러분들 여기 평안북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도죠. 그 다음에 반량전, 이런 화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화폐를 만든 걸까요? 참고삼아 우리나라는요 화폐를 고려시대 때나 만들었습니다. 고려 때나. 아직도 우리 한참 지나야지만 화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느 나라 화폐? 중국 화폐. 중국 화폐. 그럼 여러분들 이 화폐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누구랑 교육했더라? 중국과 교육했더라. 경상남도 창원 다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붓도 출토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 시대를 언제부터 잡습니까? 철기 시대로 잡게 되고 당연히 붓 또한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일본 아니면 중국? 당연히 일본이라고 하면 되네. 중국에서 갖고 왔겠죠. 요 두 개의 공통점 어디랑 교류했더라? 중국과 교류했더라. 철기 시대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힘들게 선사시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첫 스타트를 잘해갖고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그 한국사 능력검정에 설계시대 많이 안 물어봤습니다. 나온 게 동무덤과 널무덤 그 정도 나왔고요. 대부분 청동기까지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5번 문제는 그냥 우리 청동기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선택지에 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기시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5번 문제 우리 기운내서 한번 들어갑시다. 가시대에 처음 등장한 모습을 올바른 거. 거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우선 거기 줍니다. 사유재산제도 줄치고 계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표경도 부여 송궁리 유적지, 여주 후당리 유적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림이 중요하죠. 반달 돌칼과 비파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청동기 시대 때 가락박히는요. 어느 시대? 신석기, 승배 찌르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죠.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거푸집 사용했다. 거푸집. 철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로 잠시만요. 청동기 때 여러분들 거푸집 또한 청동기 때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거푸집으로 새용동검 만들어지면 그 철기로 가고요. 거푸집은 이 청동기 만든 틀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언제부터? 청동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굴과 강가에서 막집에 살았다. 이건 언제입니까? 막집. 구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했다. 이거 어느 시대? 신석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이 거푸집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거푸집 사용했다. 그냥 우선 청동기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가 성취식 볼 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거푸집으로 그냥 만들었다. 청동 만들었다. 청동기부터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거푸집으로 새용동검 만들었다. 그럼 어느 시대로 갑니까? 철기시대.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철기시대까지 우리가 마무리됐고요. 1강 여러분들 좀 길게 했습니다. 힘드셨죠? 물론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